제가 의료계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그 영상의 타겟은 의사가 아닌 분들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를 몰랐던 그리고 관심이 없었던 시청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영상은 의사 여러분들께 더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제가 서울시 의사회의 초대를 받아서 했던 강연 내용의 일부예요.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의대 교수들이 일치 단결해서 전공의들처럼 뜻을 모으고 다 같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 상황은 5월이면 끝났을 것이며 상황이 해결돼서 아무도 사직하거나 죽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요. 이 글은 일부러 올린 겁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저는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의 의기의 절반만큼이라도 교수들이 뜻을 모을 수 있었다면 문제는 진작 끝났을 겁니다. 교수 중에도 진정성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알고 있어요. 저랑 연락하고 상의하던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죠. 그러나 저는 각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단체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의사가 아닌 제가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전이고 무엇이 후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예상대로 제 타임라인의 대부분의 사람들, 의사거나 의사에게 우호적인 분들 중 대부분은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키가 교수들이었는데 교수들의 선택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반면에 일부는 반론을 내시기도 했어요. 현실적이지 않다. 눈앞의 환자를 죽게 하는 거다. 환자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교수들도 나름의 입장이 있다. 자,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대로 가면 파국이 온다는 것은 지능을 가진 국민 대부분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의사들은 특히 더 잘 알고 있죠. 어디부터 무너지고 어떻게 무너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든 의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영국꼴만 봐도 진료 대기를 하다 죽는 사람이 1년에 12만 명인데 그걸 의사들은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교수도 알고 전공의도 알고 개원의도 알고 의대생도 압니다. 그러면 결론을 알면서 이대로 가면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눈앞의 태스크를 해결해야겠다. 그것은 애써 그 뒤의 더 큰 파도를 뻔히 알면서도 덮어두고 무시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비행 중에 비행기 내부의 기압이 떨어지면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기체에 구멍이 났다든지 그러면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마스크가 내려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변에 노약자가 있는지 챙기고 스스로 쓸 수 없는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다 씌워주고 주변을 철저히 확인해서 다들 소외되지 않았는지 호흡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나서 내가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나부터 쓰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먼저 써라. 본인이 쓰고 나서 주변을 챙겨라. 본인이 호흡이 가능한 때에 남을 도와라. 일단 나부터 살고 봐라. 이렇게 정해져 있고 어텐던트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책자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약자를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까요? 옆에 앉아있는 내 자식을 버려두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무시하고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구는 걸까요? 아닙니다. 애한테 씌우려다가 내가 정신을 잃으면 둘 다 죽는 거죠.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쓰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저는 다이브 마스터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상당 기간 동안 하고 있어요. 다이브 마스터가 되려면 레스큐 다이버, 구조 다이버 자격을 따야 되고요. 레스큐 다이버가 되려면 EFR, 한국어로 하면 응급처치사 자격을 먼저 따야 됩니다. EFR, 레스큐 다이버, 다이브 마스터 과정 모두에 구조에 대한 커리큘럼이 포함되어 있어요. 스쿠버 다이빙 중 일어날 수 있는 인명과 관련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저는 반복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길게 하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할 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스쿠버 다이빙은 부력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중에서 부력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겠죠. 일반적으로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은 바닥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바로 밑에 바닥이 있어서 계속 가라앉지 않아요. 그런데 벽을 타고 다이빙을 하는 월다이빙 등 특정한 경우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아래에 모래바닥이 아니라 깊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상황에 부력을 잃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라앉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가능합니다. 그 상황에서 가이드가 기억해야 하는 철칙이 뭐냐? 따라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 내려가지 말라고 배웁니다.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50m, 60m 계속 심연으로 내려가게 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둘 다 죽는 겁니다. 반대로 부력이 지나치면 수표면으로 튕겨져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수병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기억해야 하는 철칙, 절대로 따라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붙들겠다고 따라 올라가 버리면 나도 쇼크가 오고 나도 잠수병에 걸립니다. 결국 둘 다 죽는 거죠.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어요. 다이빙 중에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마스터인, 가이드인 나뿐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따라가 버리면 둘 다 또는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 다 같이 무조건 죽는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비행기에서도 다이빙을 할 때도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른바 트롤리 프로블럼, 전차 질문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에 나오는 그림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겠지만 사실 훨씬 이전에 등장한 철학 질문이에요. 전차가 왼쪽으로 가면 한 사람이 죽고 오른쪽으로 가면 5사람이 죽는다. 나는 전차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죠. 철로 한쪽에 한 사람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은 낭떠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이에요. 기차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낭떠러지로 기차가 떨어지면 그 모두가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기차를 어디로 몰고 가야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 중 누군가의 생각이 틀렸다,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선택의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의대 교수뿐 아니라 전공의, 전문의, 개원의, 봉직의 그 누구든 그리고 의사가 아닌 분들 역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의료 붕괴 광기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내 선택지의 양쪽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시하고 덮어두면 문제는 항상 더 커질 뿐입니다. 내 목전에 닥친 거대하고 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가장 큰 힘, 가장 큰 노력, 가장 큰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이유와 명분을 가져다 대든 간에 그리고 그 이유와 명분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는 반증에 불과합니다. 절박하지 않다는 거죠. 싸우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총 한 발 안 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다. 누가 그 말이 맞다는 걸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라는 것은 무조건 내리막만 있는 겁니다. OECD 1위 의료 천국에서 2위, 3위, 5위, 8위, 15위, 22위, 31위, 37위까지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시스템은 계속 붕괴하고 사람은 점점 더 죽습니다. 결말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환자 곁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내 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내 일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의료계라는 것 자체가 정치의 먹잇감이 돼서 너도 나도 한 입씩 뜯어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와중에 나는 귀 막고 눈 감고 입 닫고 내 일만 한다. 정치판에서 나는 발을 빼고 환자만 고치겠다. 그 선택지가 의사들한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옵션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된다고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 정치가 이미 의사를 타겟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교수도 개원의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종군 기자 크리스토퍼 맥두걸이 썼던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는 가젤이 잠에서 깨어난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것을 안다.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는 사자도 잠에서 깨어난다. 사자는 가장 느린 가젤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젤이냐 사자냐가 아니다. 해가 뜨면 뛰어야 한다는 거다. 잡아먹히고 싶은 가젤도 굶어 죽고 싶은 사자도 없습니다.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닙니다. 뛰어야 하니까 뛰는 거지. 이미 뛰기엔 한 발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엄청 늦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이미 해는 떠올랐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길 끝에는 절벽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